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제 소박한 수필 낭독방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수필로 쓰는 소재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텃밭에서 마주한 나무와 꽃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번 11번째 수필은 몇 번이나 있을 꼬입니다. 86인 큰언니를 비롯한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7살 큰언니는 봄날이면 나물 여행을 나서신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 대여섯 명과 함께 먹을 것을 각자 준비하여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양평으로 가신다. 양평역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렸다가 콘도까지 가시고는 했다. 자식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끼리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 아니, 나들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울린다. 힘이 닿는 만큼 봄나무를 뜯고 그 나무를 묻혀 밥을 해 먹는단다. 봄을 먹고 봄날의 처녀인 양 떠들고 춤추고 노래를 부른단다. 큰언니와 3살 터울인 둘째 언니가 어느 해부터인가 이 모임에 합류하기 시작하셨고 올해도 그러실 예정이란다. 같은 서울에 살 때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익산에서 올라와야 하는 일이다. 둘째 언니는 형부의 퇴직과 함께 익산으로 내려가셨다. 둘째 언니 연세는 74. 적은 나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익산에서 서울까지 버스와 기차와 지하철을 타야 하고 하룻밤을 잔 뒤 다시 또 양평에서 서울로 익산까지 기차와 버스를 타야 한다. 길고 힘든 길이다. 힘들어서 어쩌시려고요? 참석 안 하시면 안 돼요. 언니들과 나이 차이가 많아서인지 내게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엄마 같다. 사실 언니들이 나를 염려하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이지만 나 역시도 언니들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런 소리 말아라. 앞으로 큰언니와 나무라로 갈 횟수가 몇 번이나 될꼬. 그리고 이번에는 친구들도 2명밖에 못 온단다. 다들 아프시단다. 동생인 내라도 함께 가야지. 앞으로 큰언니와 몇 번이나 나무라로 갈 수 있을꼬. 이 말이 내 가슴을 쳤다. 몇 번이나 있을꼬. 몇 번이나 있을꼬. 양평으로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나무를 하러 오신다니 셋째 언니네와 작은 오빠만 오시면 양평에 있는 우리 텃밭에 모여 형제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 놓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있었다. 저희 텃밭으로 오세요. 언니 오빠 형부는 제 부모님이신걸요.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카톡을 날렸다. 내 형제이므로 나야 당연한 노릇이지만 고맙게도 남편이 열심이었다. 잡초를 뽑아내고 밭을 정리하고 뜰 청소를 하는 등 손님을 맞을 준비에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언니들을 양평역에 가서 모시고 왔다. 오자마자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와서 불을 지펴 숯불을 피운 뒤 얼굴이 벌개져서 오리고기와 목삼겹살을 노릇하게 구워내었다. 잔치의 시작이었다. 둘째 언니는 함열 읍내에 있는 노인대학에서 갈고 닦은 노래 호남가와 진주 남봉가를 부르셨다. 곱고 애잔하면서 목청이 트인 목소리였다. 언니 가슴 어디쯤에 눌러 숨겨놓았던
슬픔과 탄식이 느껴졌다. 누량진 언덕백이 넓지도 않은 집에서 시부모와 시누이와 시동생 뒤치다거리로 군대에 입대한 형부 없이 견뎌내셨다. 그것도 모자라 조카가 태어났을 무렵 형부의 직장을 따라 부산 거제리 산동네 꼭대기에 방을 얻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 밥하고 기저귀를 빨며 살았다는 언니의 고달팠던 시간들이 노래에 섞여들었다. 거기에 맞춰 큰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너울너울 춤을 추셨다. 매사에 긍정적인 큰언니 얼굴이 그날따라 더 복사꽃처럼 환했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은 50 초반에 혼자 되셨어도 5 자식들 중심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오신 큰언니이니만큼 세상을 둥글게 살아내는 긍정적인 방법을 익히 알고 계셨다. 언니의 춤사위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 단풍나무처럼 곱고 화려한 자태셨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팔을 들어 올려 추는 어깨춤이었는데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운 몸놀림이셨다. 흥이란 걸 지니고 태어나지 못해 어떤 흥겨운 음악 앞에서도 뻣뻣하고 멋대가리 없는 나를 음식을 담은 접시를 든 채로 얼씨구 절씨구 으쓱거리게 만들었다. 고기를 굽느라 분주한 남편의 손놀림도 빨라지고 경쾌해졌다. 적당히 취기가 오른 탓도 있으나 셋째 형부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인정이 많으신 형부는 막내 처제 고생했다고 금일봉을 건네셨다. 양반 순응한 씨 어머니를 닮아 은근히 대나무 같은 기질이 있는 셋째 언니도 있는 힘껏 손뼉을 치는 중이었다. 둘째 아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대수술을 2번이나 지켜봐야 했던 부모로서의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껴안아 본 분들이니만큼 지금의 평온함을 누구보다도 즐기실 수 있는 것이리라. 작은 오빠는 얼쑤 좋다 추임새를 멋들어지게 넣으셨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동탄면에서 단 한 사람이었던 공군 사관생도 작은 오빠는 우리 집 자랑이었고 동네 어른들 칭찬의 주인공이었다. 동탄면 처녀들의 우상이었다. 오빠의 편지와 말씀은 내 책상 앞에서 졸음을 견디지 못하던 나를 채찍질하던 죽비였다. 오호 에제라, 대령 승진을 앞두고 희귀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푸르렀던 열망을 접어야만 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오랜 세월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오빠다. 얼씨구라는 추임새야말로 그동안 감춰온 절절히 맺힌 한의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길에서 가시밭길 한번 만나지 않는 사람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절룩거리며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열심히 걸어나가고 있는 중이니 지금을 진심으로 행복해할 줄 아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행복인 거다. 지금이 행복인 거다.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 막내야. 오빠는 누누이 말씀하셨다. 영산홍은 싱그러웠다. 텃밭의 모종들은 꼿꼿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다. 오미자 작은 흰 꽃이 보일 듯 말 듯.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열렬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만물이 용솟음치는 이 봄날의 잔치. 큰언니를 비롯한 가족들 이만큼 건강하여
함께 꽃처럼 피어났으니 둘째 언니의 그 말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이런 잔치가 앞으로 몇 번이나 있을꼬. 여기까지는 201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쓰여진 글이다. 그 후로도 1년에 적어도 2번은 함께 여행을 다녔고 형제들 생일날이면 모였다. 봄과 가을에는 우리 텃밭에서 삼겹살 파티로도 만났다. 어느 집 못지않은 형제를 과시했지만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고 했다. 2년 전에 둘째 형부와 셋째 형부가 돌아가셨다. 지금은 큰 오빠가 요양원에 계신다. 아르헨티나에서 넷째 언니네가 오셨다. 마침 넷째 형부 생신이었다. 넷째 언니는 빠릿빠릿하고 혈기왕성하고 긍정적이기까지 하다. 복잡한 재산 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여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건만은 실은 내색 없이 흔쾌히 아니 즐겁게 형부 생신을 차리셨다. 셋째 언니가 김치를 비롯한 맛깔스런 기본적인 반찬은 물론이요,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셨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였다. 막내인 내가 한걸음에 달려가 도와드려야 도리인데 나는 외손주를 돌봐준다는 핑계로 거기에다가 감기에 걸려서 참석하는 일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갔다. 케이크를 사들고 가는 것으로 죄송함을 대신했다. 형부께서 돌아가시고 씩씩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시는 83 익산 언니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 언니 넷의 작은 오빠와 넷째 형부와 남편과 나와 그리고 옆에서 살아 이래저래 도움을 주는 온화한 여조카가 참석했다. 보쌈과 잡채와 전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무로 직접 말렸다는 꼬들꼬들해서 입맛을 당기는 무말랭이 무침까지, 김치와 나물까지 음식을 놓을 자리가 부족하였다. 오늘이 바로 잔칫날이로구나. 좋아 좋아. 힘들어도 좋지 좋고 말고. 바지런히 음식을 옮기시던 셋째 언니의 말씀이셨다. 신이 나서 나도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음식을 나르는데 한마디 덧붙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일이 앞으로 몇 번이나 있을꼬. 내 가슴에서 쿵 소리가 났다. 머리가 하얀 큰언니와 작은 오빠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동시에 슬픔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한 통증이 몰려들었지만 어쩔 것인가. 세월을 어찌 거스르랴. 지금을 행복하게 보내는 일이 최선의 방책일 터. 핸드폰의 카메라 앱을 누른 뒤 나는 소리쳤다. 자, 형부, 생신 축하 노래 시작해요. 손가락으로 V자를 내세우며 손뼉을 치며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넷째 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모두의 얼굴이 고향집 낮은 뒷산으로 떠오르던 환하고 환한 보름달로 두둥실 떠오르고 있었다.